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흥미진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 YG 개인으로서는 약간 여름 결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왜요? 그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이번 여름에 19권을 읽었더라고요. 여름이라는 게 한 7, 8월? 7, 8월 두 달 동안. 아, 또 자랑질인가요? 아니, 자랑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유독 많이 읽었던데 더워서 그랬는지. 그런데 그 19권 중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고 또 지인들한테도 부담 없이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책이 뭘까를 고민을 했는데 딱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잖아요.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그 작가님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약간 지금 가슴이 설렙니다. 네, 하여튼 뭐 YG가 읽은 19권 중에서 제일 좋다. 요거는 뭐 하여튼 개인 취향인 거고. 저는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기념 방송. 아, 그걸 또 그렇게 갖다 붙이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최근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이름의 기가 막힌 책을 내신 김혼비라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혼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엄청 좋으시죠? 일단 전 처음 뵙는데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생기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여자 축구를 아마추어 여자 축구 선수를 지금 모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TV에서 보던 그 여자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뭐 강인한 이미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됐다 여리여리 막 여자 이런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목소리도 오늘 또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입고 오셨 것 같아요. 네, 네, 예쁘게. 네. 왜냐하면 지금 회사 퇴근하시고 바로 오신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로. 네. 자, 일단 이 책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건 아니고 네. 김혼비라는 이름도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으실 네. 거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 네. 난 어떤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죠. 네. 김혼비가 설마 본명은 아니시죠? 네, 분명 아닙니다. 본명은 밝힐 수 없는 걸로. 네. 그 영국의 소설가 닉 혼비의 혼비라고 짐작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건 심지어 그 출판사 보도 자료에도 어떤 데에는 니콘비에서 따왔다라고 아예 나가기도 하는데 니콘비에서 따온 게 맞습니다. 네. 혼비백산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책에 한번 그걸로 쓰긴 썼어요. 혼비백산이라고 이용해서. 자, 닉 혼비라는 사람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닉 혼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화 어바우트 보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의 작가죠. 그리고 이제 닉 혼비는 팬들도 많지만은 닉 혼비 스스로가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축구 팬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아스널. 그래서 네. 아마도 이 김혼비 작가님께서 이제 필명을 닉 혼비의 이름을 따올 때도 그것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그게 사실 100%고요. 제가 니콘비를 막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작가 이런 작가는 아닌데 니콘비에서 이름을 따온 건 정말 100% 아스날 축덕이고 그래서 피버 피치라고 되게 유명한 에세이를 또 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것도 영화화 돼가지고 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니콘비가 또 마침 세 글자로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변주하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3분 만에 그냥 지었던 필명이에요. 네. 첫 번째 책입니다. 네. 그 원래는 그 아마추어 여자 축구 선수 말고 네. 뭐 다른 직업이 있으시죠? 네. 뭐 하는 분이세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근데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냥 옛날에 제가 외국에서 일을 할 때 좀 외롭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그냥 글 같은 거를 소소하게 썼었는데 그때 좀 요새 말로 블로그가 흥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보고 뭐 회사 사보에 뭐 이렇게 글을 청탁하시는 분도 있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연재 청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회사 다니면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그냥 청탁 들어오는 짧은 글들은 계속 써오고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인기 블로거였다가 네. 이제 사보나 이런 데서 청탁이 들어와서 네. 이제 원고료를 받고 네. 글을 쓰는 필자로서의 경력을 쌓으신 거군요. 네네. 그러게. 그때는 실명으로 나갔겠네요. 그때는 블로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나갔어요. 네. 뭐 진짜 이름은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숨겨요. 왜 숨기냐면 이게 제가 얼굴도 잘 안 드러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져다가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소설도 그런데 뭐 에세이야 그치. 오죽하겠어요. 근데 소설은 막 장치를 막 꾸며가지고 아닌 척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에세이다 보니 제가 여기 등장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혹시 이게 되게 잘 돼서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괜찮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몇 명 팀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책에 뭐 총무 언니 얘기 잠깐 나오는데 그 언니 같은 경우는 팀에서 좀 안 좋게 하고 나가서 다른 팀에서 되게 잘 뛰고 있는데 이게 나라는 걸 밝혀지면 그 팀에도 좀 곤란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이해관계들이 있었고 이게 팀 플레이고 그러다 보니 제 이름만 한 명만 알아도 대한축구협회 이름들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어느 팀인지 바로 알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누군지 다 짜맞추기가 너무 쉬워서 대한축구협회 이름도 등록이 되어 네, 있어요. 아마추어 여자 축구팀들이 이제 무슨 대회 공식 대회에 나가려면 일단 등록을 해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등록되어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꽤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거의 한 몇천 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여자는 그거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한 1,800명 정도는 대충 되는 1,800명이요? 네, 이게 대학교 동아리까지 이제 대학교 축구 동아리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축구하는 여성이 1,800명이 넘는다고요? 네, 일단 등록은 뭐 그 중에는 이제 중도에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우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이름을 등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자 청취자분들은 축구 얘기라니까 일단 관심이 가고 여자 축구라니까 뭐 더 관심이 가는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원래 축구 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군대 얘기도 싫어하고. 네. 그래서 혹시 이 고만 들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책은 여자 축구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축구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의 강조 부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니 강조보다는 그냥 축구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합시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재밌었거든요. 하여튼 됐다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오늘 그 축구 금메달 기념 방송이라고 JYP가 했는데 저는 축구 한일전도 안 봤어요. 오늘 방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구만 사람이.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네. 매우 좋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30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네. 네, 많이 해봤습니다. 축구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군대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어디다 지금 명함을 내밀어요? 자, 그러면 평범한 회사원인데 본인이 하여튼 아마추어 여자 축구 선수가 됐고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가지고 책까지 써서 네. 지금 꽤 많이 팔리기도 했고 화제도 되고 심지어 YG 같이 저 까칠한 친구가 네. 올여름에 본 19권의 책 중에서 최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근데 일단 언제 어떻게 뭔 이유로 네.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 하게 된 거 말고 축구 자체에 대한 네, 관심을 관심부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원래는 전 사실 야구 팬이었어요. 저도요. 아 그러세요? 지금은 아니세요? 깨알같이 전 어필해. 지금도 아 지금도 네. 저는 한 20대 초까지 저는 야구 때문에 스포츠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 그냥 아버지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YG가 뭐 야구를 싫어하든 말든 좀 됐고요. 그래서요. 원래 야구 팬이었는데. 원래 야구 팬이었고 그리고 저 원래 중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해서 왜 여중 여고 보면은 꼭 머리 짧게 깎고 맨날 좀 남자 같은 식 행동하면서 이제 맨날 점심시간마다 운동하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한 무리 중에 하나였고 편지 많이 받는 네. 걸크러쉬. 그쵸.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뭐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다거나 선물 받은 적은 없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는 경우는 훨씬 많았다. 여자한테. 네. 후배들한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 끝나고 땀 냄새 풍기면서 이제 자고. 그쵸. 맞아요. 학교에서 자고.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하기도 있었죠. 했는데 네. 근데 저한테 그때는 제가 직접 하는 건 농구나 배구였고 보는 건 야구였고 축구는 진짜 좀 저한테 동떨어진 세계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 배구 네트도 있었고 농구 골대도 있었는데 저희 운동장에 축구 골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아예 여학교는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여학생들 아예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축구 골대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래도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봤을 텐데 아예 없었고 그래서 축구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가 어느 날 축구를 보는데 그 브라질에 은퇴한 선수 호나우도가 플레이를 하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플레이가. 전 축구가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그 없었거든요. 호나우두가 은퇴하기 전입니까? 네, 그러면? 전이죠.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중반? 그 최근에 스페인 라리가 팀 인수했다고 뉴스에 나온 네네. 그 호나우두 네네, 그 말씀하시는 호나우두.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YG는 이런 거 모르지? 그 지금 다들 가만히 계시는 낄 수가 없어. 그 호나우두. 네. 나는 지금 호나우드 에피소드는 책에도 나와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끊고 싶으셨죠 이 얘기. 그러다가 네네. 근데 너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더 빨리 정리를 하면 호나우드를 보고 매력이 있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네. 축구를 직접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말 또 천지 차이잖아요. 네. 왜 네. 하게 된 네. 건 언제부터예요? 하게 된 건 2016년부터였어요. 그런데 15년 말. 15년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책에 보면은 그 축구팀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한 네. 2년 정도 노력을 네. 기울인 걸로 나와 있던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쨌든 시도를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직접 뛰어야 되겠다라는? 일단 제가 축구를 좋아하면서 저는 약간 뭔가를 동시에 좋아하지를 못해서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제 축구를 좋아한 이후부터는 축구만 봤거든요. 근데 계속 축구를 보고 그러다가 K리그 팬이 되면서 축구장을 직접 가게 됐어요. 옛날에는 해외 축구 팬이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축구 팬은 축구장에 가서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K리그 팬이 되다 보니 축구장에 이제 한 걸음 더 그렇게 가까이 갔고 그러다 보니 직접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남자 조기 축구팀이 많은 건 알았지만 저는 여자 조기 축구팀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안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팀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자마자 좀 약간 반작용으로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팀을 찾았는데 이게 시간이 이것도 되게 축구장은 한정되어 있고 그 축구장을 빌리는 시간들이 있는데 약간 프라임 타임은 남자들이 다 이미 빌려가 있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이 이제 여자들이 빌릴 수 있는 시간들로 남아 있는데 그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았어요, 저하고. 그래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그리고 또 저 같은 초보를 키우려고 하는 팀도 없었어요. 좀 잘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어느 날 찾아보니까 저처럼 초보도 상관없으면서 시간도 맞아서 그때 그냥 가서 뛰게 됐고 지금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두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네. 이제 다 모아가지고 네. 재밌는 에피소드를 골라서 지금 책을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팀을 한번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한 팀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프리랜서여서 좀 자주 나갈 수 있었는데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말에 하는 클럽팀을 하나 더 찾아서 두 개를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팀, 일요일은 새로운 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뛰었었습니다. 토요일도 축구하고 일요일도 네, 축구하세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또 그렇게 못해서 원래 팀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팀만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네. 그 이제 한참 축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네. 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축구를 워낙 너무 좋아하고 본인도 아, 여기 특정 정당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돼요. 돼요. 네. 아무거나. 민주노동당 네. 당원 중에서 스트라이커였고 민주노동당 축구팀이 있었는데 거기 스트라이커 출신이고 막 이래서 되게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축구팀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했고 네, 지금도 제가 축구팀을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되게 노력하는 되게 응원을 받으면서 네. 다니고 그 있었어요. 집에 계신 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폭적인 받으면서 지원. 네. 그리고 가끔 제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둘이 나가서 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인 교습도 하고 그래서 과외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원래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네. 뭐 체육을 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뭘 배워보거나 한 적은 없는 네, 거죠. 그렇진 순수 없었어요. 아마추어. 네, 그냥 정말 저희들끼리 운동장에서 뛰는 운동. 체력은 원래 좋아요? 체력은 원래 좋은 편이었는데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제가 좀 아팠었어요. 좀 심하게 아팠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체력이 한 반 정도로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하지만 지금은 평균 겨우 드디어 맞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게 이제 같이 뛰는 아니요, 팀의 같이 뛰는 팀에서는 아직도 제가 제일 체력으로 제일 딸리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인 평균. 그래서 저는 그거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축구를 하시기 전에도 지금도 보면 이때 여리여리 하시는데 되게 핏을 굉장히 젊었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었는데 네. 이제 그 헬스장 가가지고 체력을 다른 팀원들이랑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한테 살이 쪄도 좋으니까 무조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다 그 헬스장을 가는 이유가 몸매를 예쁘게 만들고 또 가능하면 살을 빼거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 같은 게 딱 느껴져가지고 네. 약간 감동적인 순간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여기 그 부분 너무 길어서 이게 다 읽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꽤 오랜 세월 내가 내 몸에게 바랐던 건 건강보다는 아름다움 쪽이었다. 꽤나 팔팔했던 20대의 나에게 건강이랑 너무나 막연한 대상이었고 아름다움은 즉각 눈에 보였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족쇄라는 것을 알면서도 족쇄의 갑갑함보다는 족쇄의 아름다움에 더 매료됐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어쩌다 살이 붙어 체중계 앞자리 숫자라도 바뀌면 마치 세상이 바뀐 것처럼 굴었는데 그 바뀐 세상에서는 하루에 1500kcal 이상 먹는 즉시 뽕브라 발명과 동상이 세워진 마음속 광장 한가운데서 나의 식욕에 대한 공개 재판이 이거 읽다 보니까
요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재미가 없네. 네. 되게 긴 글을 다 너무 읽으면 길죠. 네. 굉장히 웃기고 막 재밌는 지금 이게 이제 이야기인데. 핏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생긴 알을 네. 보면서 보통 종아리에 알 생기는 거 여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되게 싫어했고. 어떻게든지 막 그거 없애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알이 갑자기 귀여워 보이고 지금 되게 많이 컸어요. 또 그 종아리가 그때보다 되게 많이 컸다고요?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 요만한 새끼가 네. 성인이 됐군요. 네. 그리고 그 머리 여자 축구 선수가 단발머리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숏컷으로 네, 결국 못 참고 결국은 네. 잘라버리셨군요. 네. 그 여자 축구 선수들이 단발머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단발이 어떻게 처치 곤란이에요. 이게 머리 자꾸 흘러내려와서 붓고 이거 운동선수 아니라 여성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텐데 그냥 긴 머리는 묶으면 되고 짧은 머리는 짧으니까 안 흘러내려오는데 단발은 묶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얼굴에 계속 휘감기고 이렇게 목에 붙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깊이 하는 머리 1호고 이게 밴드를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밴드 자체도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 머리 아프죠. 네, 그래서 그냥 보통 다 숏컷 아니면 긴 머리 하는 것 같아요.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단발머리 네. 찰랑찰랑하고 다니는 여성을 보면 네. 저분은 절대 뛰어다니는 운동은 안 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밴드가 그렇게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 운동선수일 수도 아니, 있죠. 제가 이제 그 김원미 작가님 딱 보고서 결국은 자르셨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 책에는 아직 숏컷은 아니셨어요. 긴 머리였는데 네. 확 그냥 숏컷으로 잘라버려라는 이제 마음을 밝히니까 같은 그 동료의 네. 동료 여자 선수들이 야 혼비야 자르면 안 된다. 왜냐면 자르면 단발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계속 숏컷으로 네. 있어야지 절대로 머리를 기를 수가 없다라고 만류했던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농구 배구 하던 체육 소녀가 호나우두로 인해서 축구를 보게 되고 축구를 한참 보다가 K리그도 보게 되면서 경기장을 가서 나도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가 되었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쓸 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누가 권했던 거예요? 아 일단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끔 이렇게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연재 같은 청탁이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청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 다닌 다음부터는 제가 막 제가 또 술도 좋아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또 막 축구팀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너무 즐겁게 재밌게 들으면서 한번 우리 회사에 연재를 해보지 않겠냐. 축구 얘기를 축구 네. 얘기를. 뭐 축구랑 관련되는 회사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요새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고객 친화 약간 이런 마케팅으로 아. 그냥 일상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재를 하더라고요. 오호. 근데 전 좀 약간 소심해서 이렇게 연재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혀 써놓은 원고가 없는데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 경우를 무서워하는데 마침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일기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미 한 7개월 분의 일기가 있었고 축구 일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오케이 하고 연재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연재했었던 글들을 이제 좀 단정하게 정리해서 묶어서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 연재할 때도 김원비라는 이름으로 네, 연재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때 정한 필명이에요. 아하. 설마 이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제가 여기저기 저를 김원비라고 소개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근데 책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걸 또 어떤 편집자가 본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연재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연재만 올리진 않고 제 페북에 연재와 상관없이 제 페북에 축구하고 막 와서 재밌으면 오늘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를 막 썼는데 서효인 편집자가 저하고 패친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효인 편집자는 그 민음사 문학팀에서
저희 그 고정 박혜진 문학평론가와 같이 일하는 네. 이제 문학 전문 편집자죠. 네. 그리고 이 책의 결국 최종 편집자가 되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민음사에서 격월간으로 나오는 리터 네, 문학 네. 잡지에 공동체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한 꼭지 써주지 않겠냐. 아, 여자 축구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리터에 이제 글을 실었었고 그게 또 좀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편집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혹시 숨어 있는 다른 원고가 없냐? 사실 있다 해서 보내봐라. 그래서 보냈고 편집자께서 이제 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요. 되게 다행히 어제 3쇄를 찍었어요. 아. 야. 네. 근데 반응은 제 축구 인생이랑 좀 비슷하게 시작 자체가 약간 알라딘 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네. 한 50위권 밖에서 시작을 해서 50위, 80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11주째 100위 안에서 버티고 있지만 딱히 특출나지 않고 딱히 반짝 치고 올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주정권 밖은 아주 아닌 이런 상태로 그냥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친구가 아니라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야,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보면서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나 혹은 영화 감독이 이 책을 재밌게 읽는다면 분명히 네. 이건 영화로 한번 극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질 법한 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이게 계속 그 50위권에서 100위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영화로 된 다음에 대박이 나시지 않을까. 근데 영화여도 인디 영화 쪽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 약간 각색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각색은 필요한. 각색을 네. 조금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로 하고.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서효연 편집자가 정해주신 제목입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잘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전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자층을 좀 약간 한정하는 음. 책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웠는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자 축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전면에 드러나서 네. 책의 정체성하고는 잘 알지만 네. 저 같은 사람 못 낚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여자친구로 했어야 한다. 그렇거나 혹은 책걸상 같이 하는 그 민음사 박혜진 편집자가 네. 올해 여름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한번 네. 소개를 했었어요. 책걸상에서. 그때 듣고서 저는 읽었거든요.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쵸. 안 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저는 제목이 좀 아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또 제 책임이 있는 게 서현 편집자가 처음에 제안했던 제목은 우아하게 호쾌하게였어요. 그거 우아하게 괜찮네. 호쾌하게였고 근데 아니야, 우아하게 호쾌하게는 이게 뭐 그냥 아, 수많은 에세이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잖아. 여자 축구를 부제로 넣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그 여자 축구는 제가 넣자고 왜냐면 똑같은 이유인데 낚는 것이 될까봐 그래서 였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목에 우아하게가 들어가는 거에 제가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성들한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예쁨, 귀여움, 뭐 순함. 그 중에 우아함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여자들이 추구하는 이야기에까지 우아하다가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근데 또 계속 생각하다 보니 여기에서 나오는 우아함은 사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살짝 우아한 방식으로 넘는 데에서 쓰여가지고 쓰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우아하게 호쾌하게는 저한테 약간 부담스러운 제목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자 축구를 제안했는데 YG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좋은 아닙니다. 제목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네.
괜히 해본 진짜 소리예요.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아니 JYP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 보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솔직히 못했는데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 있는데 자꾸 그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막그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리고 것 같고. 극적인 요소들을 저는 이게 일부러 소설처럼 각색을 했더라도 이러기 쉽지 않겠다라는 대목. 예를 들어서 정말 골을 넣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가득한데 골키퍼를 하고 있다가 자살골 넣는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맞죠? 네네. 근데 약간 뭐랄까 그것도 이렇게 책으로 써놓으니까 그게 극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골을 넣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것 자체도 이미 반년 정도였고 그 반년 중에 골키퍼를 어쩌다 하게 됐고 자살골을 넣은 건데 이게 책으로 묶여지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아기가 딱 맞는 하루의 일 같은데 사실 반년 중에 한 번 있었던 일 약간 이래서 네 근데 극적으로 제가 잘 뽑은 것 같아요. 본인 갑자기 자랑하시는군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됐네요. 자, 이 책을 같이 축구하는 그 동료 네. 선수들 네. 그분들도 봤겠죠? 네. 그 양반들은 뭐라 그럽니까? 선물로 한 곳씩 드렸어요. 네, 선물로 당연히 줬고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제가 이 원고를 1월에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책은 6월에 나왔는데 이제 원래 책이 넘기자마자 딱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팀원들은 약간 그런 이게 책 만들어지는 공정 자체는 모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막상 6월에 나왔을 때는 그 전에 계속 왜 책 안 나오냐고 막 잘린 거냐고. 까였냐? 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들에게 김원비 작가는 네. 딱 한 명 있는 작가 친구군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런 느낌.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딱 뭔가 글로써 네. 기록해주는. 근데 게다가 저희 팀원들은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렇게 극적으로 배치를 한 거지만 이야기 자체는 되게 소소하다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이게 책으로 나올 거라는 거에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이게 책이 돼? 막 약간 이랬고 아니 네 실력에 그리고 이게 6월에 나오는 이유가 나름 미눔사에서는 월드컵을 월드컵 맞춰서 맞아요. 낸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팀원들 정말 빵 터졌어요. 음. 아니 이 얘기 자체도 되게 별거 아닌데 심지어 우리들의 얘기를 월드컵에 맞춰서 낸다고? 약간 정말 출판사도 애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반응들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작 책이 나온 다음에는 드디어 나왔구나. 나왔구나, 해냈구나. 네. 그리고 그들도 나름 이렇게 찾아보는지 알잖아요. 주변에 물어보면 이 책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의 느낌에 이게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 걸 알아서인지 요새 그래도 재밌었으면 됐어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괜히 상처 줄까봐. 와서 재밌었으면 됐지 뭐 이런 위로를 요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책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네. 지났는데 3개월에 요즘 성적에 3세를 찍었으면 네, 아, 훌륭한 되게 거죠. 훌륭한 거예요. 네. 하여튼 3개월 지났는데 그 축구팀에 네. 나도 같이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신청이 좀 늘거나 뭐 그런 게 보입니까? 아니 근데 그 축구팀을 철저히 숨겨서 일단 저희 축구팀에 유의미한 변화는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건 6월이지만 1년 반에서 2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팀 안에도 많이 변화가 생겨서 지금 있던 사람이 없고 없던 사람이 있고 뭐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책은 축구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축구에 관한 이야기고 네. 축구가 얼마나 재미있는 운동, 재미있는 종목인지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읽었는데 저는 축구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생에 저는 방점이 굉장히 아니, 많이 당연히 찍혀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해요. 뒤에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축구에 대한 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축구협회 이런 데서 표창장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거기에는 저도 동감. 물론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처럼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추갈못. 추갈못도 이걸 보면서 저는 스로인의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군대에서 어떻게 축구는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 축구가 그런 축구라는 거지. 그냥 막 네. 자, 오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에세이의 저작 김혼비 님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한데 책이 너무 재밌는데 뭔가 그 재미난 요소를 우리 둘이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뭐 이번 편에서는 딴 책도 흔히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